네, 신기술 사주 강의 포스팅 올려놓은 것과 보드를 보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인일에 오셔서 해시에 물었습니다. 12신기가 이렇게 쭉 돌려가고 대운도 12신기 깔리고 12신격 사주는 다 아시죠? 아래 대운 새기는 것도 다 아시죠? 자, 요것만 12신기예요. 이건 12신기 한눈에 볼 수 있는 표고, 오행의 육진표를 퍼센트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이 있고, 그 계산법에 맞춰서 목화토금수 퍼센트가 이렇게 나왔죠.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세력이 어디가 가장 큰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정확하지 않는데 숫자로 보면 어디가 크죠? 나왔죠. 식상 여자 곤명의 동그라미, 여자가 식상이 왕하다. 그럼 뭐가 생각나죠? 관성, 동그라미 팔자의 빨간색 동그라미는 여자 사주에서는 관성을 얘기해요. 관성이 목성이죠. 14. 그러면 금극목을 하죠. 식상은 관성을 칩니까? 그래서 관성을 치는 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가장 세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되고, 두 번째, 식상을 생해주는 비겁의 세력이 그 다음으로 높다는 얘기죠. 비겁은 탄탄한 편이에요. 일주로 되어 있고 인성에 좌우 인성에 생을 받으니까 그 탄탄한 기운에 또 식상으로 생해주니까 식상이 제일 왕한 사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극목해서 생기는 불편한 운명적 그런 현상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명은. 그게 언제 어느 때에 따라서 사건이 다를 수 있지만, 공부를 하신 선생님의 몸이 신령스럽다면 요 가장 큰 세력의 메시지를 가지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인연법이 그래요. 선생님이 수련을 하지 않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돈만 밝히거나 이렇게 의식적으로 신령한 기운이 없는 것과 하늘과 하나 되는 그런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 사주는 이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 초급 수준에는 문자만 가지고 풀어도 어느 정도 맞아요. 음양오행 가장 잘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기고 아니고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아가야 그게 보이시거든. 중급은 이 문자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임상을 거쳐서 몇 년간 숙성이 되면 이제 그 문자가 조금 더 기운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중급이에요. 근데 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나아가려면 임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돈만 밝혀서도 더더욱 안 되고, 그 신성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기운을 그 선생이 자기 몸 덩어리가 그렇게 맑고 밝고 순수한 채로 스며들어야 돼. 바뀌어야 돼. 하늘처럼. 그래야 인간이 보지 못하는 기운을 영원하고 꾸준하고 안정감 있게 하늘처럼 그 기운을 보고 쓰고 활용할 수도 있고 처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신기가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고, 대운 격국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비견, 편인 하면 편인이 비견을 생해주니까 비견이 왕해지는 그런 대운이라는 거지.
비견이 왕해지면 식상을 생한다고 했잖아요. 비견 식상생. 그죠? 근데 여기서 재성으로 생해야 되는데 재성이 생을 못 받죠. 그러니까 금성이 목을 치지. 그래서 식상은 관성을 치는 그런 기운이 있는 아주 샘플, 공부하기 좋은 사주예요. 자, 포스팅 질문을 볼까요? 자, 관성이 약하면 자, 관성이 약한 사주로 보여지면 일단 조짐이 있는 거예요. 조짐이 있으면 조짐이 있을 때 해결을 하고 보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만큼 더 큰 정성을 쓰셔야 된다. 비율이 퍼센트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관성이 14%면 힘이 아주 없진 않죠. 왜냐면 이 100을 5등분을 하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행순행이라고 했는데 오행의 기운이 윤회를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윤회가 뭐냐면 윤회는 이제 불교 용어죠. 수레가 순서대로 돌아간다. 그냥 차크라. 우주가 둥글어서 돌고 도는 자동차가 수레가 사람의 머리가 돈이 길이 차가 계속 돌고 도는 운명이 돌고 도는 전생 후생 현생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제가 차용을 한 겁니다. 불교 용어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자, 화생토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토성이 내려간 다음에 이 토성이 어디로 가냐, 토생금에서 신금으로 갔다가 위에 연간에 신금으로 가죠. 그러다가 해수로 내려와서 여기서 윤회가 맞춰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분의 님향한 일편단심 내 사랑의 왕자님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맞췄는데 왕자님 여기 있잖아요. 그죠? 너무 멀죠? 이거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신기술에 만들어낸 창조된 비법 중에 하나인데 이 윤회 그래프 이거 공부해서 딱 떨어져 있는 거 보면은 잘 맞아요. 너무 멀기 때문에 합쳐질 수는 없다. 그냥 신경만 쓰일 뿐이다. 관성이 여명사주의 관성이 임목 남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혼이 되는 사주인가요? 요렇게 물었을 경우에는 신기수를 보면은 기가 막히죠. 자, 사주에서 식상이 목을 극하니까 이 임목이 사라질 수 있는 조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확인을 어떻게 하냐? 대운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해수가 들어와서 결혼을 하지만 자수가 들어오면은 이게 다 물로 바뀌는데 여기도 한번 바뀌잖아. 또 그러면 여기가 다 물바다가 되잖아. 이 자수가 들어와서 이 임목은 떠돌아다녀서 떠다니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수가 왕하면 목이 떠다닌다. 그 부목이라고 해요.
수다 부모. 대운에서도 이렇게 20년간 축토도 들어오면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주 원국이라고 하죠. 원국 또는 이거를 바디라고 그래요. 바디, 체, 뼈대, 체. 그 뼈대에 살이 붙잖아요. 살을 붙이는 게 대운이잖아요. 그래서 뼈대와 살의 관계예요. 또는 내 몸뚱아리와 다른 환경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체, 바디, 여기가 쓸 용, 쓴다. 이 운을 어떻게 내가 쓸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좋은 쪽으로 쓸까? 체와 용. 이 사주는 원래의 이 사주의 근본이다. 나이가 지나면 30대 여기 살다가 40대 중반 들어오면 일로 갈아타잖아요. 이거는 죽었지. 과거가 되니까 이건 다 없는 거죠. 일로 갔으니까. 또 일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옮겨가는 게 없어. 그냥 있는 거야. 늘 따라다녀. 평생. 원하든 원치 않든 평생. 나의 바코드예요. 안 없어져. 그래서 원국이야. 원래 판이다 해서 원국. 그래서 원국과 대운, 체와 용이 이렇게 같은 조짐을 계속 가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워. 아주 큰 정성과 기도를 들이지 않으면 어려워. 떨어져 살지 않거나 한 지붕에서 살면은 힘들지. 자, 그래서 12신기를 보면 어때요? 그럼 배우자궁을 한번 봐야지. 여기가 배우자궁이니까. 배우자궁이 병살이잖아. 병들어서 죽잖아. 병살. 이름도 잘 졌죠? 알기 쉬우면서 함축돼 있죠? 근데 이 축이 이 대운에 여기도 병사를 끼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배우자 기운이 없는,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의 사주인 거예요. 외로워서 본 신의 기운이 많이 어두워지고 나약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운명들이 생기게 되는 기운이에요. 가장 이런 경우에는 남편은 두 번째고 본인의 기운을 추스리는 게 1번이 돼요. 그리고 정성과 기도로 자신을, 마음을 추스리시고 정신을 차리고 얼을 차려서 이제 새 기운을 바꾸는, 새 기운을 받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죠. 그걸 알면은 현명하신 거죠.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신기술로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또 체로 봤을 때 신기술이 용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주를 음으로 봤을 땐 신기술을 양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든 다 음양의 조화가 되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12신기 주변 궁돌이 일충 파살이 중첩되어 있어서 이혼이 유도로 치면은 한 판으로 그냥 깔끔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혼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 축에서는 재혼이 될까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또 들어오네. 힘들죠?
이 축이 들어오면은 불편한 이성 관계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부남이라든가,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조건도 편하고 그러면 사랑이 더 뜨겁고 정진하기 좋잖아요. 그런 두 가지를 얻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 축은 좀 불편한, 음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음성적이고 좀 화사하지 않으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그런 기운의 이제 연애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부적절하거나 별로 땡기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갔더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사회와 가정과 이게 모두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개인에 빠진 생각들, 그런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게 축이에요. 그리고 본인 축이 겹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근데 만나기 이전에 본인이 그러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외양간을 탓할 게 아니라 본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소를 탓할 게 아니라 본인 외양간을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운법의 근본이고 원리예요. 평생 안 바뀌는 근본. 이런 거를 무시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개운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그 운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거 축축이 들어오면은 몸이 축축해요. 실제. 그래서 멘탈 붕괴가 일어나거나 이분한테는 밝은 사랑, 이제 뜨거운 감동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고 하시면 개운하는데 가장 이롭고. 자, 이민이 50이 되면 이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토금수 해서 이민이 들어오니까 재성하고 관성, 그래서 재생관이 형성이 되네요. 이게 성격이라고 그래요. 이루었다. 성격. 좋은 대운이죠. 식상을 빼주면서 수성이 채워주면서 관성을 생겨주니까 관이 갑자기 튼튼해져. 이러면은 관이 튼튼해지면은 일에서 돈을 벌기도 좋고 남편의 기운도 좋아요. 그게 이제 따블이 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대단히 행복한 거예요. 뭐 따블이 되려면 이제 그만큼 정성으로 운명을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도를 알고 도를 공부하고 나누면서 도가 가장 높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게 도잖아요. 인간만 그거를 공부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시인의 개념을 초월한 게 도죠. 자, 이혼 후 자식하고 사는데 자식이면은 이제 식상이 왕하며 그만큼 자식의 기운이 왕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기운이 왕해지기 위해서 자신이 자꾸 생을 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각하고 자꾸 뭔가 주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 짠하고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못해서 마음 짠한 걸로 위로받거나
그런 자기를 한탄하면서 그거를 쓸 필요가 없죠. 그 사랑은 돈이 안 들어도 사랑을 크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더 크게 주라는 메시지니까 그런 걸 주면 되잖아요.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을 머무르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죠. 주지 못하는 거는 재벌이라 해도 주지 못하는 게 있죠. 다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자식이나 본인한테나. 정서적으로나 운명적으로나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해서 그걸 크게 하는 것,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 영으로 이루어진 덩어리이기 때문에. 재물고를 겪고 있다고 했죠. 재물고를 왜 겪을까요? 재물고. 그죠? 그러니까 식상이 왕한데 재성이 부족해. 그죠? 돈이 가둬지는 게 수성의 기운이고, 이것이 은행 금고에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하잖아. 근데 일은 많아. 일은 많으니까 피곤해. 피가 곪아. 피곤한 게 피가 곪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만큼 쌓여야 되는데 안 쌓이죠? 새는 거예요. 또는 비겁이 들어오니까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나가는 건 있는데 세워지는 거는 기운이 부족한 기운. 자, 재혼이 유복하다고 하니까 재혼의 상을 알 수 있냐고 그랬는데, 자, 신기술로 배우자, 나와 인연이 되는 사람의 상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상을 공부하면은, 사주 선생님이란 직업을 하지 않아도 그 상 공부를 하면은 자신이 그런 상의 인연을 찾을 수도 있고, 상을 모르면은 왔다가 지나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온 건지 모르잖아. 특히 일반인들은. 그래서 상의 정보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운명은 누구나 사는 거니까 뭐 사주 선생 안 해도 배우자 상을 알면은 자기와 인연이 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고, 또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알면은 그거를 가져오기 위한 적극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모르면은 자포자기 하는 거야. 모르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자, 산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제 등산 모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나이 차이가 이렇게 되시는데, 사업 리더, 그 다음에 수산, 이렇게 교육 문서, 공직, 기운 있고, 기도를 안 하신다고 하는 분인데, 이 사주는 기도를 좀 하시는 게 신상에 편하죠. 몸, 마음, 정신, 운명, 인연법 다 편해요. 기도하면 몸 좋아지잖아요. 머리가 밝아지고 잠이 잘 오잖아요. 밝아지니까 그만큼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일도 잘 되고. 인연법의 원리. 자, 십이신격이 망신격이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사업을 하고 본인 사업과 연관된 사람과 또 인연이 돼서 가고, 일간지가 토성이면은, 토성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셔도 좋은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축이면은 이
축은 아파트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교도소처럼 이렇게 막 칸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물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 빌딩 5층 이상, 그런 근린 상가 아파트, 그런 물건과 이제 인연이 있을 수 있고, 기축이니까 이제 여자 복부인 여자 상대 이렇게 인연이 되면은 운명이 좀 더 진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